안녕하십니까. 2022년 2회차 자동차 정비 기사 기출문제 풀이 네 번째 시간 자동차 실시가 되겠습니다. 선행시 코너링 포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코너링 포스라 했죠. 코너링 포스. 보통 우리가 코너링 포스라 하면은 차의 주행 방향하고 바퀴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 방향을 이렇게 수직으로 봤다 그러면 바퀴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주행 방향이고 이게 이렇게 틀었어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틀었다 하면은 이게 바퀴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퀴 방향이 있으면은 주행 방향의 이 아랫부분에 이게 코너링 포스가 작용합니다. 코너, C-O-N-E-R. 코너링 포스가 적용해요. 그래서 이 코너링 포스는 그래서 우리가 코너링 포스가 만약에 작용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아랫부분이 좀 여기가 밑이 이렇게 좀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동력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 먼 것은 타이어의 분담 하중이나 현가 스프링의 롤링 강성, 현가 방식, 그 제동 능력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타이어의 분담 하중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현가 스프링의 롤링 강성, 그 다음에 현가 방식에 하고는 좀 무관하죠. 그래서 우리가 61번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먼 거, 현가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분담 하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롤링 강성에 영향을 준다. 제동 능력은 코너링 포스에 직접적으로 제동 능력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 아니다. 제동 능력. 제동 능력. (62번) ABS 제어 채널 방식 중 주로 후륜 자동차 차량에 적합하며 후륜 측의 유압을 동시에 제어하는 것은 후륜 측 유압을 동시에 제어. 채널은 3채널 방식, 센서는 4센서 3채널 방식이죠. ABS는 센서는 몇 개? 휠스피드 센서 4개 있고, 채널은 프론트에 채널 1개, 그 다음에 뒤쪽에 채널 2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4센서 3채널 방식이에요. 62번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선행시 코너링 포스. 3번 고속주행 시에 심의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오는 것은, 심이라는 것은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흔들리죠. 뭐 심하면은 여기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적 심이라고 그러죠. 정적 심의가 있고 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심의의 주요 원인으로 오는 것은 스프링 정수가 적을 때, 링케이지 연결부가 헐거울 때, 타이어 공기압하고 타이어 동적 불평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타이어 동적 불평형. 동적 심의는 동적 불평형. 정적 불평형일 경우는 트램핑 현상이고, 자, 정적 불평형은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정적 불평형이라고. 타이어의 정적 불평형. 그 타이어의 동적 불평형이에요. 이거는 고속심의는. 따라서 답은 4번이죠. 4번. 타이어 동적. 도로 차량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용어 KSR 1211
1, 2, 1의 동력 전달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두 개의 동력원이 공통으로 사용용 동력 전달 장치를 거쳐서 각각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구동축을 구동시키는 방식의 구조를 두 개의 동력원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동력 전달 장치를 거쳐서 독립적으로 축을 구동시키는 방식 구조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라고 하느냐. 두 개의 동력원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동력 전달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구동한다. 그러면 동력을 분기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러한 것은 뭐예요? 두 개의 동력원이 돼서 독립적으로 한다. 하나는 엔진, 하나는 모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은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뭐 이렇게 해서 엔진과 모터가 들어가면은 이게 뭐 미션이 되든가 미션을 거쳐가지고 동력이 빠져나가는데 엔진으로 나갈 수도 있고 모터로 나갈 수도 있다. 병렬 하이브리드죠. 병렬 하이브리드. 64번 같은 경우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65번 ABS 제동장치는 제동시 휠스피드 센서와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무엇을 전자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휠스피드 센서와 유압 장치를 이용하면 전달률의 슬립률이죠. 슬립률을 제어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슬립률의 기준은 뭐야? 원래 차량 속도분의 바퀴 쪽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제어한다? 바퀴 제어. 바퀴를 잡아줬다가 다시 또 잠궜다가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 놨다 하면서 슬립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면은 차량 속도분의 차량 속도 마이너스 바퀴 속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슬립률이에요. 그리고 슬립률을 제어하려면은 요 바퀴 속도를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바퀴 속도를 제어해 가지고 슬립률을 바퀴를 잡았다가 놨다 해서 슬립률을 제어하는 거죠. 따라서 6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부동 캘리퍼 디스크 브레이크의 단점이 아닌 것은 부동 캘리퍼라고 하면은 이 캘리퍼 중에는 이런 부동 캘리퍼는 어떻게 될까요? 피스톤 캘리퍼 피스톤이 한 개예요. 한 개로 피스톤이 한 개인데 피스톤 한 개로 헤드를 잡아준다. 양측을 잡는다. 피스톤 이동량을 크게 해야 한다. 단점이 아닌 것은 아무래도 이동량이 피스톤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은 디스크 양쪽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패드가 양쪽에 있죠. 패드가 있으면 양쪽으로 밀어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부동 캘리퍼는 디스크가 있으면은 이렇게 피스톤이 하나예요. 피스톤 하나로 양쪽을 잡아서 넣어주는 이러한 형태예요. 피스톤이 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로 있는 게 아니고 피스톤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잡아주는. 이동량을 크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피스톤 이동량이 커집니다. 먼지 등에 의해서 이 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쉽다. 실린더 통풍이 잘 되는 위치에 있어 베이퍼럭 현상이 없다. 패드의 편마멸이 되기 쉽다. 맞죠? 이동량 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베이퍼럭 현상이 없다. 통풍이 잘 돼서.
먼지 등에서 이동이 원활하지, 단점이라고 했는데 원활하지 않게 되기 쉽다. 원활하게 않게 되는 것이 단점이 아니에요.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먼지 등의 단점이죠. 않게 되기 쉽다. 원활하지 않게 되기 쉽다.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물질이 들어가서. 통풍이 잘 되는 위치에 있어서 베이포로 현상이 없다. 뭐 이 말은 틀려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풍이 잘 됩니까? 통풍이 잘 돼서 베이포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죠. 3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66번에 3번. 부동 캘리퍼는 피스톤 하나로 잡아주는 거고요. 단순 유선기어 장치에서 67번 단순 유선기어 장치에서 링기어 출력, 선기어 구동 캐리어가 고정.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있는 이게 선기어예요. 선. 그 다음에 이게 피니언기어. 피니언기어고 여기 선기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링기어예요. 링기어가 출력이 되는데 캐리어를 고정을 시켜요. 캐리어를 고정시키면은 링기어가 출력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기의 회전 방향하고 피니언기의 회전 방향이 틀어지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링기어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죠. 선기어가 피니언 기어의 회전력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캐리어가 이쪽으로 회전하면은 링기어 출력은 캐리어가 고정이 됐어요. 그 캐리어가 고정이 되고 선기의 회전 방향이 선기어가 회전하면은 링기의 회전은 어떻게 돼요? 이 역방향이 되죠. 이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역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링기어는 뭐야? 후진이 되죠. 후진. 회전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 역방향 감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7번 같은 경우는 역방향 감속이죠. 입력분의 출력에서 입력 부분하고 출력이 어느 게 링기어가 출력인데 입력 부분은 적게 돌아가는데 출력이 많이 돌아가면은 이건 감속이죠. 역방향 감속이 됩니다. 입력은 많이 돌아가는데요. 출력은 적게 돌아가면 이건 뭐예요? 이런 것을 감속이라 그러죠. 역방향 감속이라고. 68번 자동차 차대 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 공통부호 배정자 및 한국교통 안전공단에서 표기하는 차대 번호 중 사용 연료 종류별 표기 부호로 틀린 것은 B는 연료장치, C는 CNG, L은 LNG가 LPG입니다. S는 태양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LNG라는 C가 틀렸죠? LPG예요. 69번 공기식 현가장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에어 서스펜션 현가장치니까요. 에어 서스펜션이죠. 구조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1번 틀렸네요. 하중에 상관없이 차체의 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하중에 상관없이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공기 스프링 자체에 감쇄성이 있어서 작은 진동 흡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중에 상관없이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하중에 상관없이 차체의 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한다. 공기 스프링 자체에 감쇄성이 있어서 작은 진동을 흡수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가 어렵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정비가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70번 자동 변속기 오일 펌프 상태 및 클러치의 슬립 등의 이상 유무를 유압계로 측정하여 판정하는 오일 펌프 상태 및 클러치의 슬립 등의 이상 유무를 유압계로 측정하여 판정하는 때 사용하는 압력은 자, 유압계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 유무를 유압계로 측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라인 압력이냐 아니면은 릴리프 압력이냐 뭐 이렇게 라인 압력이죠. 라인 압력. 라인 압력이죠. 릴리프 압력이라 하면서 압력의 그 규정치를 정해놓고 그 규정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잘 맞추는 것을 우리가 릴리프. 그래서 초과하게 되면 릴리프라는 말은 그 압을 갖다가 빼주는 거죠. 릴리프니까 아니죠. 그래서 클러치의 슬립상의 이상 유무를 유압으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라인 압이라고 그래요.